독도는 일본 영토, 다카이치 일본 총리 또 억지 주장. 이런 식으로 각종 언론사에서 아마 뉴스에 떴을 겁니다. 한국에서도. 한일 양국 간에 최근에 분위기 나쁘지 않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여행도 많이 가고. 저번에 에이펙도 잘했잖아. 그런데 갑자기 일본이 독도가 한 방 팬 거잖아요. 어이가 없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소리 좀 감사합니다. 일본 총리의 독도망언은 왜 나왔을까라는 내용인데, 대한민국에서 그 12월 초에 큰 뉴스가 하나 떴죠. 일본 총리가 독도를 가지고 이제 일본 땅이다, 자기네 나라 땅이다 라는 내용을 일본 국회에서 대놓고 얘기를 했다. 근데 여러분, 이 내용이 일본에서는 거의 보도가 안 됐거든요. 정말 재밌게도. 예. 잠깐 남았지만 그렇게 오래 화제가 되거나 그거는 아니었던 것 같네요. 그렇죠. 그럼 그냥 지나가다 한 발언인가? 라고 느낄 수가 있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총리가 국회에서 이걸 대놓고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지난 이시바, 기시다 때는 없었어요. 아베 전 총리 때 한 번 있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만에 일본에서 이제 국회에서 이렇게 이제 독도를 이제 들고 와가지고 얘기를 한 건데, 근데 너무 또 타이밍이 좀 뜬금없죠. 예를 들어서 지금 한일 간에 독도 관련으로 일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슈가. 근데 갑자기 이제 일본에서 이제 일본 총리가 이제 이런 얘기했다 이러니까 여러분 뉴스 보면서 이게 뭔 일인가? 아마 이런 분들 안 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왜 이 발언이 나오게 됐는지에 대해서 일본 내부의 좀 사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YTN 보도했네요. 독도는 일본 영토, 다카이치 일본 총리 또 억지 주장, 매경 이코노미, 다카이치 또 독도 도발. 이런 식으로 각종 언론사에서 아마 뉴스에 떴을 겁니다. 한국에서도. 그랬는데 여기 관련해서 이제 대한민국도 이제 대통령실에서 분쟁의 여지 없이 독도는 한국의 고유 영토, 이래서 바로 이제 반박하는 내용을 냈다. 아마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보신 내용들일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뉴스 자체가 일본에서 엄청 크게 화제가 됐냐 했을 때 이 다카이치 발언 자체가 화제가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른 게 화제가 됐습니다. 한국에서 보도할 때 중앙일보에서 다카이치 총리 또 망언, 독도는 일영토, 이 내용을 한국에서 중앙일보가 이 타이틀로 써서 보도를 해요. 그 일본의 야후라는 사이트에 중앙일보, 조선일보, 한겨레 등 대한민국의 좀 유명한 언론사들이 한국 기사를 그대로 일본어로 번역해서 올리거든요.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사가 이 중앙일보 일본판이 그대로 번역해서 올린 거예요, 일본에. 댓글이 2200개가 달렸어요. 이게 오히려 유명해진 겁니다. 일본 한 입장에서는 이제 다카이치는 할 말을 한 건데 한국은 그걸 두고 망언이라고 하네 라고 하면서 이제 일본에서도 여론이 좀 들끓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스기타라는 일본의 전 그 자민당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망언은 한국 쪽이 했다. 이래가지고 이제 다케시마 독도를 둘러싼 한국 아까 중앙일보 보도에 분노, 거짓말도 100번 하면 진실이 된다. 그러니까 한국은 제대로 해라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오히려 일본에서 아까 그 한국 기사를 바탕으로 좀 약간 타오르는 약간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응의 반응이네.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왜 일본이 그 발언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기사가 적은데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을 본 한국의 반응에 대해서 일본이 반응을 크게 했다. 그래 알았어. 그럼 일단은 이 다카이치가 이 발언을 왜 했는데 이게 어디서 나왔는데 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이 발언이 나온 게 일본의 지난 12월 9일에 있었던 일본 중의원 국회의원의 예산위원회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예산위원회에서 왜 독도 얘기를 해? 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이게 일본 국회를 좀 이제 아셔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어떤 목적으로 국회를 열던 말던 기본적으로 그 국회는 일본 국회의원들이 총리라든지 일단 이 집권 여당인 자민당을 대상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아무 말 대잔치가 열려요. 이게 일본 국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중의원 예산위원회도 기본적으로는 일본의 예산, 지금 어떤 예산? 일본 지금 물가 상승 때문에 민생이 어려우니까 우리가 또 180조를 들여가지고 민생 지원하는 거잖아. 그 쌀값이 너무 비싸요. 쌀 쿠폰 줄게. 가스비 겨울철인데 난방비가 비싸요. 그거 보조금 줄게.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거를 이제 이번에 국채를 찍어가지고 새로운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그거를 위한 국회거든요, 이번이. 이 내용 중에 독도 얘기가 나온 거예요. 어이가 없죠, 일반적으로는. 아니, 그냥 자기네 나라 일본 살림살이 하는 예산 얘기만 하면 되는데 왜 독도 얘기를 꺼냈어? 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예산위원회랑 명목으로 예산 얘기도 하는데 그 외에 있잖아요. 각종 국회의원들이 하고 싶은 말을 총리에게 말하고, 그러니까 사전으로 질문지를 던져요. 미리 국회를 하기 전에. 그리고 총리가 이미 사전으로 작성된 답변의 종이를 읽는 약간 그 세레머니식의
예, 국회를 하는 겁니다. 이때. 후지가 보도했네요. 한국의 독도 불법 점거에 1mm도 움직이지 않게 대응하겠다. 그러니까 뭡니까? 단 하나도 양보하지 않고 일본은 대응하겠다. 다카이치 총리가 이 말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러네요. 시마네 2구, 선거구가 시마네 2구예요. 선출에 다카미 야스히로 중의원, 국회의원이 질문한 거예요. 어디 소속이에요? 자민당 소속입니다. 이 사람이죠. 같은 자민당이니까 그 총리 내가 이번에 이거 하나 던질게요. 오케이 이래가지고 캐치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짜고 치는 이게 내용입니다. 어떤 질문 하신 거예요? 이 다카이치 총리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거를 한 번 더 의연하게 한국에 대해 대처를 해라 라는 식으로 말했던 거예요. 그냥 시마네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다카이치가 맞아. 지금 저런 상태지만은 우리가 양보하지 않고 확실히 대응을 해 나갈게. 걱정하지 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 의원 지역구가 시마네라고 했죠. 시마네가 어디냐? 일본 지도에서 여러분 뭐 도쿄, 뭐 나고야, 오사카 이런 거 많이 아시잖아요. 후쿠오카 여행 많이 가시니까. 시마네가 어디냐면은 여기 일본 땅에서 히로시마 위에 여기 시마네라고 써 있죠. 여기 출신 국회의원이 얘기한 거예요. 대충 눈치가 오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마네가 그렇죠. 이 다케시마라고 독도를 이제 우기는 그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마네 현의 출신인 국회의원 입장으로는 우리 동네 땅인데 우리 동네 땅을 저 한국이 가져가 있네요. 총리 대응해 주세요라고 일러 바치러 온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다카이치 사나이는 그렇지 일본 땅이라서 대답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항상 이 시마네가 다케시마의 날 이래가지고 일본에서 매년 2월 22일이 다케시마의 날이거든요. 그래서 다케시마의 날에 저는 참석을 했습니다. 앞으로 총리도 참석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 하면서 있잖아. 예, 하는 거거든요. 이거 일본 국회에서는 자주 있는 일인데 자기 집안, 자기 지지자분들한테 어필을 하려고 질문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번에 좀 그 패턴인가? 맞습니다. 흔히 말하는 일본 내부 정치용으로 지금 독도를 쓴 겁니다. 시마네가 지금 어떤 상태냐면은 2015년 1월달 기사. 시마네현 인구가 64만 명 균열로 과거 최저. 바깥의 방송에서 일본은 지역마다 뭐 유명한 기업 많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시마네는 진짜로 기업 같은 게 없어요. 그냥 어업이에요. 바닷가 쪽, 동해 바닷가 쪽. 예. 그러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도 없고 노인만 있어요. 근데 인구도 줄어들어 촌동네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는 동네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 시마네현에 하나 더 이슈가 생겼어요. 지금 일본 자민당이 의석수가 부족해서 일본 유신회해랑 연립정권으로 여당을 하고 있는데 이번 연립정권 하면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 의석수를 삭감하자. 국회의원이 너무 많다 일본에 좀 줄이자. 거기에 대해서 합의를 해가지고 이걸 진행하니 많이 이런 단계거든요. 여기 오시면 대충 눈치가 오시죠. 시마네는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의석수 삭감이라는 이런 내용이 나오면은 인구가 줄어드는 동네는 국회의원이 지금보다 한 명 줄어도 타격이 없지 않을까라는 식으로도 의견이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12월 11일 최근이죠. 시마네 현 지사가 국회의원 줄이는 거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라고 이거는 아예 시마네 지사가 반대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거 하면 지방이 안 된다. 큰일 난다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마네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중앙정부에게 버림받을 수 있는 촌동네 입장에서는 좀 약간 그런 위기감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 촌동네 입장에서 다 젊은이들도 떠나고 인구도 줄어들고 중앙정부도 날 안 봐주려고 하는데 그러면은 갖고 있는 무기를 써야지. 그게 바로 독도입니다. 이거를 밀어붙임으로 인해 가지고 영토 분쟁을 하고 있는 일본의 국경이라는 위치로 두는 거예요. 시마네현 동네를. 국경인 동네의 인구가 줄어들면은 어떻게 돼요? 이거 다케시마 하는 이런 말에 의의가 사라지잖아. 그 지역이 와해가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잊지 말아주세요. 우리를 지원해주세요. 시마네 현이 돈이 들어오고 시마네 현이 있어야지 다케시마를 지킬 거 아닙니까? 시마네 출신의 이거 국회의원이 이제 주장하고 들고 오는 거예요. 이걸 이제 같은 당인 자민당이니까 다카이치 사나이도 이걸 받아주는 겁니다. 맞아. 잊지 않고 있어요. 시마네 그거 지키려고 갑니다.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어쩌면 자기네 나라의 지역 민심부터 이래가지고 그걸 위해서 독도를 이용을 한 거거든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죠. 왜냐면은 여러분 이게 일본에서도 가끔 독도 관련 얘기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게 이제 과거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때 이제 독도 상륙이라든지 아니면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독도에 간다 이럴 때는 일본에서도 있잖아요. 건덕지 잡았다 이래가지고 이제 막 일본 자기 나라 국회에서 이제 막 의결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한일 양국 간에 최근에 분위기 나쁘지 않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여행도 많이 가고 분위기 좋아요. 저번에 에이펙도 잘했잖아. 그런데 갑자기 일본이 독도가 한 방 팬 거잖아요. 어이가 없죠. 바로 이게 다카이치 사나이의 문제 중에 하나로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일본이 지금 당장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중국과의 마찰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이걸로 지금 일본 내 아직까지 시끄럽습니다. 예, 당장 최근에 뭐 레이더를 조사를 했니 안 했니부터 이래가지고 러시아랑 중국의 폭격기가 뭐 일본 앞바다 왔다 갔니 이래가지고 진짜 뭐 이거 있잖아요. 난리거든요. 우리가 냉정하게 봤을 때 일본이 중국이랑 각을 세우고 있으면은 적어도 한국이랑은 각을 세우면 안 되잖아요. 근데 다카이치 사나이는 그럼에도 이걸 들고 오는 겁니다. 왜? 지지율. 이게 제일 큰 겁니다. 일본 내 지지율. 그리고 당장에 다카이치 사나이가 뭐예요? 2015년 9월 28일 다케시마의 날에 총리가 가야 된다라고 본인 입으로 말했던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원래부터 그런 강경했는데 총리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강경한 발언을 계속 한다는 거거든요. 이게 상당히 좀 뭡니까? 색깔이 강하다는 겁니다. 다카이치 사나이의. 그러니까 이런 다카이치 사나이의 좀 뭔가 독단적인 이런 판단을 알 수 있는 게 사실 최근에 일본에 하나 나왔거든요. 뭐냐면은 지금 이거 중국과 일본 싸우는 거 왜 싸웁니까? 이거였었죠. 일본이 먼저 국회에서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대만의 유사일이 발생이 되면은 이거는 일본의 존립위기 사태다. 즉 뭐 일본도 자동으로 전쟁에 참여하는 상태가 된다. 라고 해서 이 말 하나로 이제 뭡니까? 중국의 그 오사카 총영사가 이제 뭐가지 배버린다 이래가지고 이제 난리 났잖아요. 이 발언이 모든 것의 시작이거든요. 이것도 사실은 안 해도 되는 싸움이었죠. 그렇죠. 아니 오상 어떻게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다카이치 사나이예요? 오상 그걸 어떻게 알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일본에서 이번 주에 파묘가 됐거든요. 여기도 똑같이 이것도 예산위원회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예산위원회에서. 제가 아까 뭐라 했어요? 저 얘기할 때. 예산위원회는 일본 국회의원들이 미리 사전에 질문지를 던지고 답변을 미리 총리가 준비를 해서 그대로 읽는 세레모니예요. 자, 그럼 이것도 그대로 총리가 읽었겠네? 라고 느끼잖아요. 자, 그런데 존립위기 답변 사전 작성된 게 아니다. 총리가 그 자리에서 판단을 했다. 이 존립위기 사태에 대해서 원래 사전 질문이 갔었어요. 누가 했나요? 이건 일본의 야당 입헌민주당의 이 오카다라는 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본 내각부에서 일본 고위 관료들이랑 일본 정부의 유명한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일본 정부의 공식 답변을 다카이치 사나에게 적어서 줬어요. 그 답변이 뭐예요? 대만 유사에 대한 답변은 해드릴 수 없습니다. 노 코멘트. 이게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입니다. 그런데 정부 입장이 생각보다 다카이치 사나의 개인적인 입장이 급발진하다 보니까 그거는 존립위기 사태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버린 거예요. 일본 정부의 입장을 대변한 게 아니라 다카이치 사나의 개인적인 생각을 일본 정부 입장으로 덮어 씌워서 얘기를 해버려서 일본 정부 입장이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중국과 일본이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이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이 국회 발언에 대해서의 이 무게감이라고 해야 되죠. 그게 다른 총리랑은 감각이 달라요. 그게 아까 바로 나온 이 뭡니까? 독도 관련해서도 똑같이 나오는 거거든요. 다카이치 총리도 질문 오면 일본 정부 입장을 대답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질문 오면 이런 발언을 한다는 거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자민당인데 왜 그런 질문을 했어? 그거죠, 이번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야당이 질문했으면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안 합니다. 야당이 이제 뭔가 이 다카이치 사나이의 저런 걸 노려가지고 한일 관계 있잖아. 좀 해보려고 한 거겠지라고 저 생각을 했는데 같은 자민당끼리 짜고 치는 고스톱인데 일부러 독도를 건드렸잖아. 상당히 의도적인 거거든요. 이거. 안 해도 될 걸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일본 다른 총리들은 알지만은 쓰지를 않았어요. 당장 예를 들어서 다카이치 사나이 전에 총리가 누굽니까? 후덕한 이시바짱. 이 이시바짱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약간 욕을 먹었습니다. 올해 5월달, 2015년 5월달이죠. 이시바 총리는 시마네 현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의 생각을 잊었나. 다케시마에 대해서 단호한 대응을 해달라고 상케에서 사설이 나왔어요. 왜?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질문이 나왔거든. 다케시마의 날 이 기념식 이거 총리부터 좀 참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당시에 총리였던 이시바짱에게 했던 거예요. 근데 이시바짱이 뭐라 했을까? 그거는 좀 이제 많은 국민들의 생각을 저희가 대변해야 되는 건 맞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대응을 잘 해야 되는 건데, 자세한 내용은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있잖아. 넘기는 겁니다. 예, 왜냐면 확답을 해버리면 한일 관계가 엉망이 되잖아. 외교적으로. 그러니까 한국의 눈치를 보니까 이 이시바짱은 이런 질문에 대해서 확답을 하지 않아요. 근데 이시바짱도 여러분, 총리가 되기 전에는 2011년 자민 이시바씨 다케시마 문제로 한국 대사에게 항의. 예, 총리가 되기 전에는 저거 어디서 저 한국이 다케시마 갖고 말이야 이러면서 이제 막 욕을 해요. 근데 총리는 다르잖아. 국가의 입장과 외교를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총리가 되면은 그거는 좀 노코멘트 이런 식으로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일본의 정치가라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다카이치 사나이는 뭡니까? 중국이든 한국이든 그냥 급발진 땡기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의 지지율이 뭡니까? 일본에서 압도적으로 지금도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 그 특징이기도 하고 성격이기도 할 것 같은데 일본어로 말하면 있잖아요. 아이마이나こと言うのが嫌な性格? 그러니까 약 애매한 발언을 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그걸 싫어해요. 근데 그게 총리가 돼서 그걸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일본 상황에서 이게 진짜 맞나? 라는 식으로 말이 나오는 게 꽤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다카이치 사나이 같은 경우는 지금 일본에서 어떤 말이냐? 마이니치가 보도를 했죠. 다카이치 총리의 아이돌화, 젊은 층, 같은 정책에서도 변화하는 평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지금 하고 있는 정책이 기잔 이시바 전 총리가 하는 정책을 그대로 갖다 쓰는 게 몇 개 있어요. 예. 근데 그거를 이시바짱이 할 때는 이시바짱 무능하다. 나라를 팔아먹었네. 야, 이시바짱 욕을 바가지로 먹어서 지지율이 안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다카이치 사나이 그걸 하잖아. 역시 사나이짱은 다르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지적을 하는 거지. 이건 그냥 아이돌이다. 그러니까 다카이치 사나이라는 사람의 상징성이라는 게 생긴 거지, 지금 일본 내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무서울 게 없는 상황인 겁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발언이 일본에서 좀 센 게 툭툭툭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일본 내부에 다카이치 사나이는 이런 캐릭터고 이런 식으로의 발언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를 제가 여러분들이 알려드리는 차원에서 이걸 좀 준비를 해서 이 얘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요시. 조금은 해결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런 식으로 한번 여러분 뉴스 보면서 갑자기 일본이 그지? 왜 저런 얘기를 했을까? 뭐야 한번 하자는 거야? 약간 그렇게 느끼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근데 이런 내막을 보면 일본의 좀 정치부터 좀 어려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아까 말한 좀 심한의 현이 상황이 지금 어떻고 뭐 의원 수가 줄어들고. 근데 그건 알겠다 치더라도 독도 건드리는 건 선을 넘었지라고 느끼잖아요. 저도 그렇게 느낍니다. 왜냐면 내정을 다스릴 때 건드려야 되는 문제랑 이건 외교 문제거든요. 이걸 굳이 안 해도 될 건데 뭔가 좀 지금 중국이랑도 일본의 사이가 좀 그런데 한국에 건드린다는 거는 너무 좀 막 나가는 거 아닌가라고 느끼겠지만은 말하자면 이게 인기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할 말은 하는 총리. 정말 그래요. 다른 일본의 총리들은 국회의원 때 센 말 하다가도 총리 되면은 그래도 내가 그러지 나라를 대표하는 자리인데 이런 말 안 합니다 라고 했는데 다카이치는 뭐예요? 나는 국회의원 때도 이 말 하고 총리 때는 이 말 똑같이 한다. 어찌 보면 일편단심. 움직이지 않잖아요. 근데 이게 파장이 일개 국회의원의 발언과 나라를 대표하는 일본 총리의 발언은 무게감이라는 게 다르잖아요. 지금 다카이치 총리가 집권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거의 트럼프를 연상시킬 정도로 굵직굵직한 게 터지죠. 예, 초기 집권인데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본 내에서 이 다카이치 총리를 막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예. 아까 야당이 뭐 종이 들고 와서 다카이치 사나이가 저 공식 답변이랑 다른 말 했다 이러면은 역풍 불 것 같죠. 역풍 안 붑니다. 저 야당 의원이란 작자는 총리가 말이야, 지금 중국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각을 세우고 있는데 내부 총질이나 하고 있어.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그렇다면 그런 거지. 어디서 말이야, 저 야당 도움이 안 돼요, 일본 민주당 이래가지고 이제 욕을 바가지로 먹고 있어요. 맞습니다. 이게 일본 사나이. 지금 다카이치 사나이에게 브레이크를 걸려고 하면 욕을 먹어요. 그건 비국민, 매국노입니다. 그런 식으로 좀 뭔가 좀 폭주 기관차 같은 느낌으로 지금 인기가 지금 막 하고 있거든요. 예. 예. 다카이치 총리의 그 속 시원한 발언을 그렇죠. 원하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월급이 안 올라요. 물가가 올라요. 외국인 관광객들은 자기네들은 부자야. 돈 막 쓰고 다녀요. 절약은 해야 돼요. 하지만 다카이치 사나이 저 발언은 속이 시원하잖아.
그러니까 지지율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내부의 불만을 외부로 돌린다 라는 방식이 이번에도 한번 좀 제대로 잘 돌아가고 있다 라는 게 이번에 일본 총리의 독도 망언으로도 이어지는 그런 내용이 될 수가 있다는 거겠네요.